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임신 6개월 새댁이에요. 결혼 준비할 때 레떼 같은 카페에 한 번씩 시집살이 글 올라올 때마다 진짜 저런 시댁이 있을까 했었는데 여기 있었네요. 제가 당첨됐거든요.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전 20대 후반이고 지금은 그룹과의 두탕만 띄어서 제 월 수입은 140만원이지만 결혼 당시에는 좀 빡세게 과외해서 월 300 정도는 벌었어요. 신랑은 30대 중반에 자동차 생산직이며 연봉은 6천 이상입니다. 결혼은 횟수로는 2년 차이나 만으로는 1년 조금 넘긴 아직까진 따끈한 신혼이에요. 저희는 시댁의 도움 일절 없이 결혼했고 신랑이 총각 때 분양받은 3억짜리 30평대 새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물론 절반이 대출이긴 하지만요. 결혼할 때 저는 친정집에서 4천만 원을 보태주시고 제 돈 3천만 원을 합쳐서 총 7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제가 모은 돈 3천으로는 혼수, 스드메, 신행비용으로 썼고 친정집에서 주신 돈으로는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썼습니다. 예단과 예물은 전부 생략하기로 상견례 때 말 다 끝냈었고요. 본격적인 시집살이는 결혼 일주일 전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님이 신랑에게 말하지 말라며 따로 저를 부르셨었는데 그때 이미 쎄한 느낌을 받았었죠. 어머님은 우리 집이 큰 집에서 며느리 드릴 때 받은 게 있었으니 저도 예단을 해와야 할 것 같다며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큰 집, 고모, 외삼촌 집에 이불 한 채씩 해주고 사촌들 5명에겐 최소 10만원씩, 시누이에겐 최소 100만원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우리 집은 안 해줘도 된다고 생색내셨고 예물을 원한다면 해주겠다고도 말씀하셨죠. 전 속으로 열불이 터졌지만 그래도 일단 트집 안 잡히게끔 웃는 낯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에겐 오늘 일을 당연히 말할 것이며 제 앞으로는 대출이 안 되고 친정돈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해서 돈이 없으니 남편 앞으로 대출받아 예단 구색 맞추고 예물은 다이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목소리 톤을 올리며 왜 그걸 너네가 대출받아서 하느냐, 너희 친정에서도 아마 불편해하실 거다. 사돈댁도 겨우 4천으로 딸 시집 보낼 생각은 안 하셨을 거고 우리 아들이 3억짜리 집을 해가는데 이미 사돈도 마음 쓰고 계실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잠시 동안 여기서 말대답을 할 것인가 아님 작전상 호텔을 하고 신랑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붙일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 시어머님이 그 정도면 사돈댁도 남는 장사라고 말을 더 보태셔서 바로 고민 끝내고 파이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얘기했어요. 겨우 4천이라뇨. 저희 집에선 아주 큰 돈이에요. 오빠 집이 그만큼 여유 있는지 몰랐네요. 혹시 그럼 어머니가 대출금 좀 보태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파트 대출금이 아직 1억 남았거든요. 다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도 염치가 있으니까 4천만 원 해주셔도 돼요. 그 정도면 어머님도 남는 장사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부모님께 예단하자고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학원 강사 일도 오래 해서 임기응변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은 딱 표정이 굳으셔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텐데 영악한 아가씨였네.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자 시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삼계탕집에서 만났는데 삼계탕이 나오기도 전에 일어나셨고 심지어 계산도 안 하고 집에 가셨더군요. 이거 결혼해도 보통은 아니겠구나 싶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신랑을 믿기도 했었고 제가 원래 호전적인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신랑을 만나 바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은 일단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테니 또 그런 요구가 있으면 꼭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 나중에 들어보니 결국 예단은 시부모님 돈으로 큰집, 고모집, 이불 했다고 하네요. 큰집 며느리 볼 때 받은 게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지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소소한 시집살이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절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지만요.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제 밥그릇에 이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으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이번 한 번만 그냥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쯤은 그냥 먹을 법도 한데 괜히 괘씸해져서 전 깨진 그릇에 뭘 먹으면 다치는 징크스가 있어요 하고 신랑 그릇이랑 바꿔버렸죠. 그때 신랑은 말없이 표정으로 뭔 소리야? 하는 표정이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신랑하고 그릇을 바꿨더니 시어머니가 새 그릇을 들고 오셨고 신랑은 어머님께 퉁박 주며 그냥 이나간 그릇에 밥을 먹었어요. 그때 어머님의 표정을 생각하니 지금도 너무 통쾌하네요. 그렇게 소소하게 시집살이에 맞서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반년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의 용돈을 매달 20만원씩 드리고 있었어요. 원래 신랑은 결혼 전엔 시댁에 100씩 드렸었는데 줄인 거였고 저는 원래 부모님께는 안 드렸었는데 시댁만 드릴 수 없다는 신랑의 주장에 따라 저도 그때부터 친정에 드리고 있었죠. 월 40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생각하기에 전혀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 돈을 안 쓰시고 적금에 넣고 있다고 하시네요. 저 애기 낳으면 준다는데 받으면 들고 있다가 아빠 정년퇴직하시면 그 돈 보태서 여행 보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이 용돈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 식사 후에 신랑하고 아버님은 낚시 가고 집엔 여자들끼리 남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운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 용돈 줄였냐고. 아직 애도
애도 없는데 벌써 줄일 필요 있겠냐고. 저는 이제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애기 낳으면 당분간 과외도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돈 모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존 지출이 있는데 100에서 20으로 줄이는 건 너무했다고 신우가 또 지랄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아버님은 아직 일하고 계세요. 근속 40년 정도 된 아주 훌륭한 근로자이십니다. 열받았지만 화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조곤조곤 말씀드렸어요. 지출은 벌이에 맞게 줄이시는 게 맞는 거고, 아가씨는 아기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부모님 용돈 안 드리세요? 어머님이 안타까우시면 아가씨가 나머지 80 드리시면 되겠네요 라고요. 아가씨는 물리치료사고 연봉이 2,500 정도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울그락불그락 해서는 자기는 벌이가 적어서 안 되는데 오빠 연봉이면 50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냐, 100이 힘들면 50이라도 드리라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전 이 말에 또 참지 않고 어머님께 50만원 드리면 친정도 50만원 드려야 되고, 그럼 결국 저희는 월 100만원이 지출로 나가서 힘들어요.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오빠랑 직접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난리가 났어요. 친정에도 용돈 주는 건 몰랐었나봐요. 고작 월 20만원에 시누이는 완전 취집 잘했다고 비꼬고, 시어머님은 아들이 쎄 빠지게 버는 돈 친정집에 갖다 박는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딸도 자식인데 왜 주면 안 되냐고 제가 다시 따졌더니 벌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양가 똑같이 주면 안 되는 거라고 하시네요. 사이도 자식인데 왜 사이가 번 돈으로는 용돈 받으면 안 되냐고 다시 물었더니 왜 사이가 자식이냐, 사이는 평생 손님이라고 대꾸하셨고요. 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앞으로 아들 돈은 아들이 관리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면서 한 집에서 그냥 각자 따로 살림하겠다고 말하고 아버님과 낚시에 가 있는 신랑한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신랑 불러다 놓고 이러저러 했다고 다 같이 있는 데서 제가 말하려 했지만 흥분한 신우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말을 하더군요. 뭐 취집이니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이런 말은 다 빼고 말했지만 거짓말은 안 하기에 그냥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고 신랑 반응도 살필 겸 해서요. 신랑은 얘기를 다 듣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각자 돈 관리하고 생활비 얼마씩 내서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신우랑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막 의기양양해하고, 아버님은 속 시끄럽다며 담배 피러 나가시고, 전 실망하긴 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어머님께 아파트가 본인 명의라서 대출금은 본인 월급으로 다 상환해야 하고 와이프에게 월급도 지불해야 하니 앞으로는 용돈 못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집안일은 대부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정리정돈되는 걸 보는 쾌감도 즐기는 편이고, 각종 청소용품 구매가 취미이기도 했기 때문에 별 불만 없이 제가 해왔고, 신랑은 항상 고마워했었죠. 물론 시어머니, 신우 둘 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으나 전 이미 신랑의 후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신랑 급여 통장에 모든 자동이체를 걸어놨었고 제 월급까지 신랑 통장에 모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번, 공인인증서, 심지어 체크카드까지 제가 들고 있었지만요. 어쨌든 그 이후엔 시댁에 용돈은 드리지 않고 있으며 제 통장엔 매달 200만원씩 입금이 되고 있네요. 근데 웃긴 건 이 200만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는 5개월 동안 남편은 아파트 대출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랑 말로는 어차피 거치 기간이니까 신랑 보너스 달에만 원금 갚아 나가도 5년이면 갚는다면서 그 돈은 그냥 저보고 쓰라고 하네요. 그리고 친정 용돈은 원래부터 이체하던 신랑 통장에서 지금도 계속 이체되고 있고요. 어쩌면 신랑은 제가 알아서 시댁 용돈을 챙기길 바랄 수도 있는데 그 일 이후 은근히 하던 시집살이가 노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 여전히 바른말 하며 며느리돌이는 하고 있고, 신랑도 여전히 무심한 듯 가끔 사이다를 먹여주며 절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집살이도 그냥 재밌어요. 항상 승자는 저니까요. 그치만 앞으로 내가 승자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만 즐기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그나저나 200만원씩 모인 돈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대출금을 상환하냐 아니면 진짜 미친 척하고 내가 다 써버리냐. 지혜를 짜내봐야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분이 처음엔 글을 여기까지 쓰셨었는데요. 댓글에 이분을 욕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었나봐요. 그래서 이분이 추가글을 또 남기셨거든요. 지금부터 그 추가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지근성 이기적인 여자라는 댓글이 많아 반박하려고 추가글 남겨요. 사실 견해가 다른 건데 내가 추가글 쓴다고 사람들이 이해해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거지근성이라는 의견에는 정말 속상해서 씁니다. 일단 저는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7,000대 1억 5천 이런 식의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가진 돈, 남편이 가진 돈 합쳐 잘 살아보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 돈이 적었다 보니 어쩌면 거지근성으로 비춰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반대로 내가 1억 5천이고 남편이 가진 돈이 3천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나 저나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네 돈입니다. 처음 결혼 계획을 짤 때 저는
남편에게 3천 모았다고 이미 말했고 서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치만 친정집에서 꼭 보태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빚지는 마음으로 4천만 원 받은 거였고요. 저보다 1년 전에 오빠가 장가갈 때는 1억 3천을 해주셨었는데 저한테는 안 해줄 수 없다고. 그때 형편에서 무리하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는 수준이 딱 4천이었어요. 어찌됐든 저와 남편은 모은 돈을 합쳐 결혼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친정집에서는 도움을 주신 거였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시기는커녕 물론 바라지도 않지만요. 상견례 때 합의된 내용을 뒤집어서 예단까지 요구하시니 저도 그냥은 드리지 않겠다고 나선 거예요. 글로 쓰니 설명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댓글들에 1억 5천 대 7천 해놓고 그깟 예단 안 한다고 거지근성 운운하시던 분들도 계시던데 다시 말하지만 1억 5천은 남편 돈이지 시댁에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시댁에서 받았다면 저도 예단했겠죠. 진짜 시댁에선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어요.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 보고 거기에 동의하시고선 이미 남은 돈 전부 대출금 상환해서 현금 없는 상황에 예단 요구하는 게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어렵네요. 글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게. 그리고 글이 길어져 쓰진 않았지만 숱한 시집살이가 있었어요. 같이 시댁 갔다 신랑은 주말 특근 가고 저는 집으로 가는데 수박이랑 열무김치 싸주셔서 콜택시 부르니 버스 타고 가라고 소리친 적도 있고 흔한 생신상, 집들이, 반찬차별 등 어지간한 레파토리는 다 나왔었어요. 태어날 아기 이름은 세례명으로 하라고 강요도 하셨고요. 참고로 신랑은 무교, 저는 불교입니다. 제가 과외가 늦어져서 12시 넘어서 귀가한 것을 아시고는 집 비번 바꾸라고 하신 적도 있고 신랑 전 여친이 지금은 대학 교수라며 비교하고 잘난 아들이 데리고 사는 운 좋은 여자 취급도 숱하게 하셨었어요. 물론 듣고 있지만은 않았지만 단지 세세한 에피소드를 안 썼을 뿐이니 제가 당한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댓글들을 보다 보니 서글프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는데 돈을 적게 모은 사람은 약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건지 시댁에도 안 주는 용돈을 왜 친정에 주냐니요. 시댁은 욕심부리다, 아들 부심부리다 그 적은 용돈이나마 받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죠. 왜 시댁 때문에 잘 주던 친정 용돈까지 안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연봉이 더 높으면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살아야 되나요? 그게 종년팔자인 거죠. 전 제 몫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보다 적다고 해서 끼갱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전 제 부당한 대우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에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쓴 글이었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 속상해서 긴 추가 글을 또 남겼습니다. 어찌됐든 관심 감사해요. 좋은 꿈 꾸세요. 네, 후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너무 길어서 영상이 길어졌네요. 제 코멘트까지 달면 너무 루즈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의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